네, 이번 시간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고 또 2012 대선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폴리니스 김능구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또 제 왼쪽 화면 오른쪽에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첫 질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좀 보겠습니다. 독도를 방문했어요. 일단 독도 방문에 대해서 여야의 정책 대결도 상당히 심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최초라는데. 예, 그 여론조사로서는 아마 66.8%인가요? 예. 상당히 아마 찬성이요. 예, 찬성이 그 오래간만에 아마 그 지난 2007년 대선 이후에 처음이지 않나 예.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은 뭐 별 차이 없는 한 25% 정도 수준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예. 이게 정말 이 국정을 책임진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외교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그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서 예.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나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내치 어려움일 때 예. 어떤 그 외교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예. 이런 건가, 이 뭐 여야 간에 그 지금 이 논쟁이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조용한 외교를 펼쳐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 변화를 좀 줬어요. 예, 변화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또 조용한 외교를 돌아가려고 하는 예.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 예정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예.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또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그 사실 말대로 독도 네. 방문 때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올림픽 끝나고 변화가 있는 건가요? 뭡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전격 방문이 이루어졌었죠. 예. 금요일 날 지지율이 한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명박 예. 대통령 지지율이 27%가량 나타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박정우 선수의 그 독도는 우리 땅 그 세리머니 예. 파문만 아니었었으면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대통령으로서는 독도 마케팅의 효과를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2006년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긴장 관계가 아주 극심화됐을 때 예.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당시에 40%대를 회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 부분을 사실 그 참모들이 좀 찾아봤을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 독도 방문까지 했었는데,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당시에 많이 올랐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소폭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정우 선수 파문 때문에 예. 그 상승 그 폭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박정우 선수 그 파문이라는 거는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느닷없이 갔기 때문에 네. 박정우 선수가 그거를 드는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박정우 선수가 지금 어려워졌다 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의 포커스가 예. 대통령이나 한일전 승리로 머물렀다면 그게 이제 연속성상에서 지지율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예. 주말 지나면서 박정우 선수의 동메달 혜택 논란으로 갑자기 급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2030 세대들 또 네티즌들이 과연 박정우 선수가 병역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쪽으로 포커스가 모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이 둔화된 거죠. 예. 그래도 오랜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김능구 대표님,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 안철수 재단 활동을 불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유권 해석을 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교수가 대권 주자다 이렇게 인정해버린 셈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러면 빨리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거법에 예. 기부행위 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 선거법상 이 정도가 돈 쓰는 게 가장 강하죠, 제재가. 예, 기부행위 금지가,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가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니고 이미 그 상시적으로 기부행위 금지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네. 예비 후보 그 전에라도 기부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그 이후에 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가 그 후보가 되는 순간에. 네. 그게 또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실제적인 어떤 이 1, 2 후보 아닙니까? 지금 예. 안철수 후보.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로서 저는
그 예비 후보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을 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 봅니다. 예. 그 부분이 오히려 안철수 그 원장한테는 이게 만약에 본인이 그 이 선거에 나가게 됐을 때는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또 저런 부분들 가려야 되지 않나. 이 안철수 재단이라는 부분들이 그 특이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재단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기부 행위가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걸로 예. 지금 자기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예.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좀 비판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선관위 그 이번에 이런 지적은 그 심재철 최고위원이 물어봐서 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아닙니까? 예. 좀 뭐 적절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일간에는 좀 더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출마 시기가. 출마 시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새누리당의 어떤 공천 헌금 파동과 예.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검증 공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약하나마 시작을 했잖아요. 예. 공천 헌금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지지율 추락이 좀 이렇게 좀 멈춰진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시금 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책 출간 이후에 국민과의 만남을 갖다가 좀 전면적으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역시 또 그것을 보고 있고 그 안철수 그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아직도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른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은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달은 또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지율과 연동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예상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역풍이 불어서요. 예.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양자다자 한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걸까요? 문제 제기 자체를 방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대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기를 했고 선관위가 거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교감은 없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 문제 제기를 새누리당에서 했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예.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의 다른 예비 후보들과의 이제 문제인데, 네. 그 2006년도에 오세훈 전 시장의 정수기 광고 사례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예. 당시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정계 사실상 은퇴 선언을 한 다음에 정수기 광고를 꽤 오래 했거든요. 예. 사실 그 광고가 실제 공식 캠페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예. 당시 야당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제 받아서 시장까지 당선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후보들이 기부하거나 공천 금품 제공을 못하게 돼 있는 선거법에 안철수 원장도 해당이 된다라는 선관위의 선언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난번 힐링 캠프 출연이나 대담 출간이 사실상 출마 선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예. 오늘 그 안철수 재단이 공식적인 활동을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4개월 이제 미뤘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를 했나요? 네,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진짜 그러네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었다면 안철수 재단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된다는 그 점 때문에 4개월 지금 공식 활동을 미뤘다는 점에서 예. 사실상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고 저는 8월 14일 오늘 현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12월 대선까지 미루느냐 둘 중에 하나는 것 같았는데 그쪽을 택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재단이라는 게 어쨌든 그 소통과 기부가 본인의 어떤 이 가장 강점인데 예. 이 기부가 어떤 대선 출마를 위해서 예. 안철수 재단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은 그 출마는 출마고 예를 들면 이 공익적인 어떤 기부재단 운영이고 예. 했을 때 오히려 그 안철수 재단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예를 들면 그 재단의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4개월대로 활동을 미룬 것은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대선에
이 기부행위 금지 등등으로 선거법상 제약했기 때문에 미룬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사실상 또 이게 출마를 갖다가 가정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지. 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리저리 뭔가 좀 공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근데 이렇게 보통 두 대표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많은 국민들도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네. 안철수 교수 측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그간에 안철수 원장을 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느냐는 그런 예. 유권자들의 간혹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말 안 했는데 왜 네. 하냐. 네. 그렇게 있을 수 근데 있겠네요. 뭐 오늘 선관위에서 이제 답변을 했고 안철수 예. 원장 뭐 재단 측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이 또 예, 있겠지.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항의 전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오늘 이 14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또 향배가 좀 변화가 좀 많이 있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뭐 향후 뭐 이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그 동안에 뭐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도 어제 좀 지지를 좀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어제 예. 일간 조사를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전략상 변화가 있지 않나. 제가 아까 볼 때는 조금 8월 달에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정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상당히 좀 늦게 잡고 있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안철수 재단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이 볼 때도 이걸 대선 이후로 넘긴 거는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래까지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오늘 그런 결정을 예. 신속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준비된 어떤 과정에서 조금 속도로 또 내지 않겠냐. 8월 달에 넘기더라도 뭐 추석 전에는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다고. 저도 예. 그 8월 20일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결정이 선출되는데요. 되죠. 예. 8월 20일 이후나 아니면 9월 23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는 그 이후 이제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그 사이인데 예. 그 사이의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커졌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 속된 말로 지금 패가 지금 신배철 최고위원 때문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신배철 최고위원은 사실 한 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안철수 원장 측이 고민하다가 즉각적인 오늘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이제 도래했을 때 안철수 원장 측이 굉장히 그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빠르네요. 그런 부분은 예. 기존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보다는 뭐 위기 대응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미 패가 이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8월 20일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이후에 뭐 그 표명을 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예, 김인우 대표님. 그래서 공천권 파문 때문에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흔들거리긴 했는데 다시 또 올랐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그렇게 견고한가 보죠? 지금 콘크리트 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35% 정도는 네.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35% 선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예. 이런 걸 보이는데 지금 공천원금은 수사가 뭐 검찰 말 맞다나 이제 시작이다 예. 라고 할 수 있죠.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 현 의원이 조기문 의원 사이에서 이게 아니라 네. 그 돈이 그 현 전 의원한테 전달됐느냐. 중심위원 그 이번에 드러난 게 무슨 비례대표 기획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서로 통화한 거라든지 예. 현 전 의원 말도 좀 이렇게 좀 바뀌는 이런 네, 게 많이 있었기 바뀌네요. 때문에 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공천심사위원이 어떤 공천헌금을 갖다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지금 이제 그 이상돈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예. 예를 들면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번 대선의 이 기록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과연 그 박근혜 후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예상컨대 이제 후보 된 다음이거든요. 예. 이제는 후보로서 이게 그냥 경선 후보가 아니라 네. 후보기 때문에 이 대선은 본래 후보가 사실은 당 대표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예. 이게 예, 지금 뭐 이제 이
이 새누리당 대표는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지만 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후보가 대표보다 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당 후보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결정과 액션을 하느냐. 예. 그리고 후보가 됐을 때 지금 그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양측면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딴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예. 그럼 민주통합당에서는 안철수 교수도 물론이고 이런 새누리당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후보입니까? 아니면 안철수 교수입니까? 누굽니까? 최근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그 등락을 보면 예.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편의 실책 때문에 반사이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 민주당의 같아요. 경우에 최근에 그 이종걸 의원의 막말 파문 논란이 예.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직자의 성희롱 파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던 측면이 있고 박근혜 후보의 또 하락에는 이제 공천원금이 좀 예.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안철수 원장이 좀 상승을 하거나 예. 또 그 중간지대에 있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조금 상승을 하는 측면을 보였고요. 예. 또 안철수 원장이나 손학규 대표가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박근혜 후보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김두관 후보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중간 완충지대가 안철수 원장이나 손학규 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지지율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이 굉장히 시속게임을 하는 양상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통합당 경선을 좀 보자면요. 문재인 후보가 과연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결선 투표까지 안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금 상황 추세를 봤을 때. 예, 지금 우리 리얼미터 조사나 딴 조사나 보면 대부분 아마 한 34, 5%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요. 예. 이게 유효 득표율, 모른다나 지지율 없다 이거 빼고 유효 득표율로 보면은 한 53, 4%가 됩니다. 예. 50%를 지금 이제 넘는 거죠, 여론조사로는.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컷오프 때는 비공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50%를 못 넘었다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지금 예측되는 게 처음 200만 명을 이해 전 대표가 말했다가 100만 명으로 지금 줄였는데 그 중에서 한 40만 명 정도, 한 40%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50%를 못 넘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 네.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 경선처럼 돼 있는 예. 민주통합단의 어떤 경선에 긴장감을 주게 되고, 이번에 이제 지금 정책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방식도 상당히 좀 이렇게 역동성 있게 예. 국민들한테 흥행이 되도록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김두관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예. 지금 예측 불허가 돼야 항상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좀 나는다. 네,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예.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확실한 대세론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본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권리당원이 대략 10에서 20만 사이인데 지금 모바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또 선거인단이 예. 많게는 100만 안팎으로 또 더 많게는 지금 목표를 200만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일반 저희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당원이나 또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에서는 후보 간의 변별력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좀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후보나 지금 또 3위를 달리고 있는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제주도나 울산의 경선, 순회 경선 이제 첫 지역이죠. 이 부분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경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첫 경선 지역이라서 그 첫 경선 지역이 왜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기선제압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 표가 얼마큼인가가 공개가 되는 거죠? 예, 프로테이지가 적다 예.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인데, 예. 제주 경선은 문재인 후보가 1위가 아니라, 예. 지금 김두관 후보나 손학규 후보 중에서 1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 지지 의원들이 예. 제주 출신의 의원들을 포괄하고 있고, 이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 지역의 영향력보다는 네. 오히려 이 2, 3위 후보들이 워낙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 이 첫
제주 경선에서 기선제압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선 지역, 첫 번째 경선 지역은 어떻게 뭐 후보 간의 상의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대체로 뭐 전례가 있죠. 2002년도 경선 때도 예. 이인재 후보가 이제 대선을 뭐 그때 보이고 있다가 예. 당시에 의외로 제주도에서 2위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이제 울산 2차 경선 지역부터 선두를 예. 치고 나가고요. 지난 2007년 경선 때도 손학규 대세론이 있었습니다만 제주나 울산에서 정동영 후보가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 초반 기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지난번 이해찬 대표가 선출됐던 6월 9일 전당대회에서도 예. 첫 경선지인 울산에서 김한길 후보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미국의 그 전당대회에서 아이오와주가 이제 첫 경선지인데 예. 거기도 아이오와주의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제주 울산은 사실 정치 풍향계로서 이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 그게 있고요. 아이오 같은 경우 오바마는 8개월 동안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1위를 하는 바람에 예. 이제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2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100만 명으로 줄었고 더 줄을 수도 있다, 관심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모바일 투표보다는 조직력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 지금 모바일 경선의 가장 큰 문제가 예. 그 국민이 후보를 뽑자 예. 하는 어떤 컨셉에서 했는데 실제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국민은 거의 없고 예. 여기는 각 후보 캠프들이 조직된. 어떤 조직적으로 동원된 네. 이러면 이게 돈 선거가 되고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돈 선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모바일 경선의 가장 큰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조직 선거로 흐르면 이게 돈 선거가 된다. 예. 불상사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모바일 경선을 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는 어떤 당에서의 어떤 이 사전 작업을 갖다가 예. 좀 충분히 해야 되고 그게 걸맞는 방식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무조건 완전 국민 경선 모바일 경선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다 이래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당 대권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네. 또 얘기를 또 네.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 리얼미티의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